안녕하세요. 연불리의 비밀노트입니다. 벌써 10월도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2024년도 금방 또 가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연불리의 비밀노트가 연말 투자 전략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유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이슈와 흐름 좀 짚어보죠. 뭔가 좀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미국 해야 되나 아마 계속 그 하실 수밖에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우나 미국 S&P 500은 계속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해주고 있는데, 물론 뭐 테슬라라든가 일부 빅테크가 좀 약간은 좀 정체돼 있지만 한국 증시는 이 2600선에서 그냥 거의 움직이질 못하고 미국 올라도 빠지고 빠지는 날은 또 오히려 더 빠지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그렇게 굵직한 뭐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뭐 경제 지표라든가, 물론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라든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시장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뭐 시장을 뭐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ASML 그 반도체 장비사죠. 여기가 쇼크가 좀 나와가지고 국내 반도체한테는 좀 안 좋게 작용했는데, 막상 또 다음날 TSMC는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TSMC는 좋은데 한국의 반도체는 또 못 가는 그런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확실히 좀 금융주들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완전히 가시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개별적으로는 LG엔솔이 그 유럽향 포드 쪽으로 수주가 좀 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빅테크들이 원전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원자력 발전된 관련된 기업들이 한국도 좋았고 미국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큰 악재는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지금 사질 않아요. 선호를 안 하고 중국이라든가 오히려 사면 뭐 미국을 사면서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그 선택지에서 지금 그 포함이 못 되는 그런 좀 답답한 그런 장세가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좀 매크로적인 이슈보다는 좀 개별 기업들 이슈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미국 증시에서 은행주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과 주가 상승,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거는 돈 버는 게 사실 이자 수입인데, 그 이자 수입의 원천이 결국은 이제 대출을 많이 해서 그 대출 이자 수입으로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그러니까 금융주가 좋다는 건 결국엔 대출이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에 JP 모건, 미국의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같은 대표 뭐 증권사라든가 은행들이 정말 좋은 실적을 좀 내주고 있고, 또 미국 증시가 좋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그 블랙록이 일단 이번에 또 자산을 공개했는데 2210억 달러의 그 자금이 새롭게 또 유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2200달러면 200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300조가 넘는 돈이죠. 이 돈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또 유입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총 운영 자산이 11조 5천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자산이 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증시가 그만큼 좋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 또 이런 증권사 또 자산운용사들의 이런 이익과 수익 기반이 상당히 좋다는 건 결국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그만큼 또 탄탄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미국 그 금융주 주가가 좋았을 때 미국 증시가 같이 올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 이제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미국은 뭐 연착륙이 아니라 노 랜딩, 이제 무착륙이라 그러죠. 이 시나리오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은 경제 지표도 좋은 상황에서 은행주까지의 어떤 실적 호조가 지금 미국 증시를 견조하게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집은 계속 잘 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엔비디아 매도를 후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실제 이제 이분 발언이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 실제 급등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몇 달 전이죠. 저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드러켄밀러가 주식 이제 다 팔았다, 엔비디아 주식 거의 다 팔았다라고 했고, 왜냐하면 이분이 2020년 후반부부터 엔비디아를 샀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 안 올랐을 때죠. 그래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내고 팔았는데, 근데 이제 팔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안 빠졌죠. 사실은 굉장히 견조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살 용의가 있다고 사실 좀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격엔 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좀 빠지면 사겠다라고 했고 실제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약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되게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마저도 자기 매도를 실수라고 할 정도면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 승리를 점치고 있다. 이제 본인이 점친 건 아니고 지금 주식시장은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에 은행주도 좀 좋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규제 완화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좀 꺼내 들었고, 근데 이제 본인은 뭐 해리스냐 트럼프냐 둘 다 지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너무 거짓말쟁이고 해리스는 법인세를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증시에는 좀 부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최근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확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요즘 좀 심상치가 않아요. 60%까지 네.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지율은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 지지율은 뭐 비슷한데 베팅 사이트에서 이제 베팅하는 거 보면 확실히 그 트럼프 쪽으로 좀 시장을 기우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요새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또 다음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은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주식 시장은 일단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드러케 밀러의 말처럼 트럼프를 좀 반영하는 모습이 지금 서서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그런 쪽으로 당분간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최근 원전주들의 네. 움직임이 또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뭐 구글이나 아마존도 원전에 투자한다고 하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 그동안은 뭐 사실은 등한시 됐었죠. 뭐 탈원전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이 친원전으로 바뀌고 있다. 그 뉴스는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제 미국마저도. 근데 미국은 정부가 주도한다기보다는 이런 빅테크들이 직접 투자를 해버리고 있어요. 민간 값싼 기업. 전기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미국도 원전이 있잖아요. 네. 사실 원전이 많이 운영이 되는데 원전이 위치한 지역이 또 데이터 센터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재생은 좀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차라리 활용하자.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도 그렇고 이렇게 빅테크가 투자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SMR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소형 모듈 원자로. 예. 일반 대형 원전은 너무 짓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직 근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아직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28년은 돼야 된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리 투자하는 거죠. 기업들과 제휴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 그냥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효용성, 그러니까 어차피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지금 전력이 필요해요. AI 때문에. 그거를 원전이 없으면 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존도 이번에 도미니언 에너지와 함께 5억 달러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컨스텔레이션과 그 미국에 사고가 났었던 그 쓰리마일섬 원자로 그거 재가동하는 프로젝트를 또 시작을 했고요. 또 구글도 최근에 미국의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와 그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거는 사실 결론은 하나예요. AI 때문에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력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상한 걸 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신재생만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죠. 그 기존의 화석연료도 안 되고 왜냐하면 탄소 배출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금 최근에 대안으로 나온 게 원전이고 이게 일회성 트렌드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원전주들이 이제 뜨거운 것도 그런 이유들이 좀 여기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유가 얘기 해보죠. 오펙이 올해와 내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쟁 우려 때문에 급등을 했었다가 네. 요즘은 좀 유가가 한 7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잖아요. 앞으로 유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쟁만 아니면 일부에서는 60달러 깰 것 같다는 얘기도 전망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있으면 공급이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올랐는데 근데 이번에 이란하고 실제로 이스라엘하고 위험할 뻔했죠. 근데 물론 아직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이 날 것 같은데도 80달러는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확실히 레벨이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석유 시설은 타격 안 하겠다고 언급을 해버렸죠. 그냥 군사 시설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석유 공급이 줄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 유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70달러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펙은 이제 어쨌든 자기네들이 원유를 생산을 하는 이제 국가들이다 보니까 원래 수요 전망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오펙이 원유 수요 전망치를 내려버렸어요. 이제 그만큼 지금 수요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24년 석유 수요를 193만 배럴 하루에 증가하는 걸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203만 배럴에서 좀 감소했고 25년도는 기존보다 21만 배럴 줄어서 164만 배럴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석유 수요는 더 그 증가폭이 더 낮은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보는 배경은 오펙은 일단 중국 수요가 좀 부진할 것 같다 생각보다 그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근데 많은 이제 기관에서 사실 이거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 오펙 말고 비오펙이라 그러죠. 이 국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급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뭐 브라질 중심으로 또 미국도 셰일 오일 있고, 우리가 지금 동해에서 지금 이제 유전 개발을 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론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가이아나잖아요. 네. 가이아나가 이제 유전 개발해서 사실 엄청난 대박이 났죠. 근데 여기도 결국엔 유가 공급의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12월부터는 또 오펙도 감산이 이제 축소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모든 게 다 공급 증가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쟁 리스크만 아니면 사실 유가가 이제 오를 만한 이슈가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의 하향 조정은 여러분들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지금 중국이 너무 이제 뭐 예상엔 좀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지금 부양책 쓰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이제 부양책을 써가지고 생각보다 원유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높으면 이제 그러면 유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또 높을지는 그건 또 내년 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유가의 상승보다는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는 좋거든요. 그렇죠. 유가 떨어지면 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를 낮추는 또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은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사 ASML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수주가 좀 크게 줄어서 좀 주가도 폭락하고 우리 반도체 기업도 좀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ASML 실적 부진이 나온 이유는 뭐고 앞으로 우리 반도체에 어떤 영향 끼칠까요? 네덜란드 이 ASML이 실적 발표한 날은 전 세계 반도체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그날 이제 마이너스 16% ASML이 빠졌고 엔비디아도 4% 빠졌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ASML 장비가 있어야 사실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보다 수주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내년 전망을 낮춰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반도체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건가? 확실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첫날은 우려감 때문에 다 빠졌는데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 이 회사가 첫날은 원래 실적 발표를 이게 좀 뭔가 오류가 생겨서 하루 먼저 해버린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뭐 해킹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게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었군요. 예, 원래는 다음 날 발표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실적이 이제 공개됐는데, 근데 그날은 기업 설명회를 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다음 날 하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용은 다음 날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수치나 이런 걸 봤더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이제 기업 설명을 하죠. 우리들이 이래서. 근데 그걸 이제 들어봤더니 내용이 결국 이게 엔비디아 같은 AI랑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AI 수요는 여전히 좋아요. 뭐 이쪽은 문제가 없는데 뭘 얘기했냐면 인텔하고 삼성에 좀 문제가 있다. 요새 인텔, 삼성 주가 너무 안 좋잖아요. 이들이 좀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지금 수율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비중이 또 높아요. 인텔하고 삼성 비중. 또 한 가지가 중국 비중이 절반입니다. ASML에. 근데 중국 때문에 실적은 사실 좋았어요. 지금까지 실적. 근데 내년 전망을 확 낮춘 게 중국이 좀 사재기를 한 것 같아요. 장비를 미리. 왜냐하면 미국이 규제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규제 전에 좀 미리 사놓자. 그래서 대규모 주문을 미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SML에서 얘기를 한 거죠. 내년엔 좀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특수가 또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전망이 기대에 확 꺾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ASML의 좀 자체적인 그런 이슈가 속해 있는 거죠. 반도체가 안 좋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인텔과 삼성이 안 좋고 중국 문제가 겹친 거지. 뭐 전체적으로 좀 AI 반도체 시장이 꺾였다거나 그런 징후는 아니고 오히려 좋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ML의 주가 급락, 실적 악화를 반도체 업황 전체의 문제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실제 다음 날 엔비디아 다시 급등을 했고
또 TSMC도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이제 주가 올랐는데 그래서 ASML의 이런 실적 부진은 국내 반도체에 너무 좀 부정적인 이슈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반도체 장비주들한테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ASML이 대표 장비주니까 이거 장비 수주가 좀 줄 수는 있겠구나. 투자가 줄면 그런 좀 우려감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에 악영향을 주긴 좀 어렵고 또 지금 뭐 삼성 안 좋은 건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미 다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3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14조 원 순이익 나오고 이제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4% 늘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평가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참 부러워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주가도 뭐 9% 올랐습니다 하루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TSMC 아마 시가총액이 아마 1,500조 가까이 됐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이 예전하고는 옛날에는 삼성이 더 위였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 삼성 시총은 350조. 그러니까 너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결국 어디서 났냐면 파운드리. 고객사가 없어요. 지금 삼성은 고객사도 작은 고객사고 TSMC는 그냥 너무나 큰 회사들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 실적도 그냥 TSMC 보면 그냥 전교 1등이 또 1등 했네. 약간 이 느낌이에요.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전교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전교 2등인데 전교 1등은 점수를 90점, 뭐 100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은 지금 몇 점 받고 있냐면 그냥 좀 가혹하지만 30점 받는 거예요. 전교 2등이. 인텔이 3등이잖아요. 인텔은 10점 정도 받는 거고.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한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좁혀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인데 거의 독주하고 있어요. AI 칩을 그냥 이 TSMC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 3나노 비중이 이번에 더 올랐고 또 이번에 TSMC가 실적 발표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얘기처럼 AI 수요가 그냥 미친 것 같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삼성과는 좀 이게 동떨어진 얘기가 좀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좀 TSMC의 어떤 실적 발표가 어쨌든 AI 시대가 그만큼 지금 좋고 반도체한테는 좋다는 얘기로 연결은 되지만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은 삼성과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고 다만 하이닉스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TSMC가 하이닉스 거 받아서 조립해서 엔비디아에 넘기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TSMC의 실적 호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날과 너무나 다른 게 반도체는 옛날에 가면 같이 가고 빠지면 같이 빠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차별화되면서 이 안에서도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는 AI를 못하는 기업은 밀리고 그래서 지금 삼성의 숙제는 빨리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이 들어가는 거. 요 숙제를 또 안긴 TSMC의 정말 놀라운 그런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상승한 업종 중에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분야 어디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상승한 거 중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원전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원전주의 흐름이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좀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업종이 건설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이번 주에. 근데 건설주도 요즘에 뭐 이 최근에 수주 얘기도 좀 나오고 내년엔 좀 업황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이번 주에 새로 또 오랜만에 강세 보였던 게 우주항공.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이번에 그 스페이스X가 정말 놀라운 재활용 기술을 한번 또 선보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우주항공 섹터도 좀 움직이고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이런 섹터들 좀 못 올랐던 것 중에서 이런 새로운 섹터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 마지막 순서죠.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많은 자료들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결국 AI의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원전이 하나가 이제 그 축인데, 근데 지금 소개해 드릴 거는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도 있다. 흔히 우리 LNG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임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이 에너지 헤게모니 변화, 그 중심에 있는 천연가스 요 내용인데, 일단 과거 5년에서 10년 동안 평균 2%에서 2.5% 증가했어요. 전력 수요가. 근데 올해하고 내년엔 4% 연간,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력 수요가. 근데 이 이유가 이제 데이터 센터 모든 게 전기화되니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 국제에너지기구가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율을 연평균 3.4%에서 4%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수요가 느는데, 그러면 이 전력 수요가 느는 거를 어디서 발전소를 돌려서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 느는 만큼. 그걸 뭘로 쓸 거냐? 석탄을 이제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빈자리를 원전이 채울지 뭐 신재생이 채울지 이제 이거에 대한 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전유진 연구원님은 이 천연가스가 좀 대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 그러니까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이게 발전을 못 하고요. 태양광은 오늘 낮인데도 비 오면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에너지 공급이 일정하지가 않죠. 사실 날씨 때문에. 근데 원전은 또 한계가 짓는데 10년이 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는 계속 공급을 하죠. 미국에 또 사실 천연가스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가스는 물론 화석연료지만 석탄보다는 훨씬 화석연료 배출이 탄소가 배출이 적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가스발전소는 또 짓는 기간이 2-3년으로 좀 짧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에 비해서 건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천연가스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오일 메이저, 뭐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대표적인 쉐브론이라든가 엑슨모빌 같은 이제 정유사들이죠. 이들이 천연가스 투자를 늘리고 있고, 사우디 아람코는 원래 정유회사면서 원유 중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천연가스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LNG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로의 헤게모니가 이제 넘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는 SK가스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 미국 기업으로는 온오크라고 하는데 이제 코드명은 OKE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또 대표적인 천연가스 회사 중에 셰니어 에너지라고 있는데 코드명이 그냥 그대로 LNG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염이사님이 추천한 천연가스 보고서도 살펴봤고요.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 학회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돼서 장비를 이제 앞으로 삼성이 많이 쓰게 되면 TSMC를 또 추격할 발판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 TSMC도 이걸 지금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1-2년 후에는 어떻게 또 작용할지. 왜냐면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삼성이 지금 뼈아픈 게 HBM 좀 등한시하다가 몇 년 전에 지금 2사단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겠죠. 기술 개발 조금 등한시하다가 정말 1등이 2등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잘 개발을 해가지고 한다면 TSMC를 조금이라도 좀 추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